중국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다른 나라의 콘텐츠를 훔쳤다는 비난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오늘은 모방국가로서 중국을 만든 몇 가지 핵심 요소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첫째, 중국의 경제는 수년간 제조업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며 이것은 모방국가로서의 중국의 명성에도 기여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중국 회사들은 종종 서양 회사들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생산해야 했습니다. 이를 달성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값싼 노동력과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었지만 또 다른 방법은 기존의 제품과 기술을 복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서구 회사들로부터 지적재산권 도용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도난당한 다음 더 저렴한 모조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중국의 법체계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작권과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것들은 충분히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체계가 여전히 비교적 새롭고 발전하고 있는 데다 지식재산권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기업들은 아이디어가 도용될까봐 중국에 투자하거나 중국 파트너들과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주저해 왔습니다. 셋째, 중국 정부는 특정 산업에서 지적재산권 도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을 첨단 산업의 리더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계획은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해 기업들이 외국 경쟁자들로부터 지적재산을 훔치도록 장려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정부는 또한 외국 기업들을 겨냥하고 그들의 영업 비밀을 훔치는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넷째, 중국의 모든 지적재산권 침해가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중국 회사들은 자신들이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특정 기술이나 디자인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진심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모방과 혁신 사이의 경계가 흐릿한 회색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모방국가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남아있으며 이것은 지적재산에 대한 중국의 법적, 문화적 태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때까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화적 태도가 서구 국가들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에는 모방에 오랜 전통이 있는데 이것은 모방하는 것이 기존의 아이디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중국이 수년간 세계의 다른 지역들로부터 크게 폐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에 접근하는 것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혁신가들은 종종 기존의 지식에 의존하고 그것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 조정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중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성공적인 제품을 빠르게 복제한 다음 점진적으로 제품을 개선하는 패스트 팔로워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방 국가로서의 중국의 명성은 혁신에 대한 문화적 태도, 경제적 압박, 법제도의 약점, 정부의 의도적 방관 정책, 지적 재산권에 대한 오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복잡하지만 지적 재산권 도용은 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궁극적으로 중국의 경제와 세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중국 자국의 최고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중국 스스로가 알아야 하겠습니다.